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지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유하려는 이야기는 많은 남성분들이 병원에 오시기 전에 이미 집에서 시도해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효과를 경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비싼 약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집에 이미 있을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물건 하나였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50대, 60대, 70대 남성분들은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셨습니다. 예전만큼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감각 수용체가 예민함을 잃고 혈액순환이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내부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약을 먹거나 보조제를 찾거나 호르몬 치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외부 요인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피부 상태와 마찰입니다. 젊을 때는 피부가 촉촉하고 탄력이 있어서 마찰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변합니다. 민감한 부위의 피부가 점차 거칠어지고 건조해지며 자연스러운 부드러움을 잃게 됩니다. 감각이 쉽게 둔해지고 신경 말단도 예전처럼 날카롭게 신호를 포착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마찰 하나가 도미노처럼 여러 부정적인 결과들을 연쇄적으로 촉발할 수 있습니다. 마찰이 증가하면 불편함이 커지고, 불편함은 몸을 긴장시키며, 긴장은 혈액순환을 저해합니다.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생리적 반응이 약화되고, 결국 발기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환경이 더욱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악순환의 고리 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진행되다가 알아차리게 될 때쯤에는 이미 자책감과 피로감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국내외의 여러 의학 자료와 전문가들의 논의에서도 비슷한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기능이란 우리가 흔히 듣는 혈류 이야기만이 아니라 피부의 보호장벽, 감각의 민감도, 그리고 마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일부 전문기관들과 미국 연구팀들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중년 및 고령 남성의 경우 표면의 감각과 피부 상태와 관련된 요인들이 반응 유지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어떤 연구에서는 최대 40% 이상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기에 여러분께서도 놀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어떤 분들은 약을 복용해도 기대만큼 느껴지지 않거나 효과가 일정하지 않은지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마치 바람으로 연을 끌어올리려고 하면서도 정작 연주를 잡고 있는 손의 상태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표면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감각이 선명하지 않으며 마찰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으면 몸은 자연스러운 반응의 리듬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더 쉽게 지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치료 과정에서 항상 매우 단순한 조언부터 시작하곤 합니다. 먼저 표면의 조건을 개선해서 몸이 스스로 반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굳이 서둘러 대단하고 비싼 어떤 것을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많은 가정에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물건이 이미 어딘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대 옆 서랍, 아내의 화장대, 혹은 집에 있는 작은 구급상자 속에 말입니다. 그 물건은 바로 바세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제된 페트롤라툼, 즉 석유 젤리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들으신 그대로 바세린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하찮게 여겨져 온 것일 때도 있습니다.
바세린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몸을 억지로 반응시키는 방식의 자극제가 아닙니다. 빠른 작용 기전으로 혈액을 몰아주는 파란색 약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세린의 역할은 훨씬 더 섬세합니다. 마찰을 줄이고 얇은 보호막을 형성하며 표면 보습을 유지해서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 쉽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래된 현악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말라있고 표면이 거칠며 줄이 뻣뻣하면 아무리 세게 켜도 맑은 소리가 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해서 표면이 적당히 촉촉해지면 아주 작은 진동도 훨씬 더 잘 전달되고 소리가 또렷해지며 조절도 쉬워집니다. 우리의 몸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의 보습이 잘 유지되면 감각 수용체의 반응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국제의학 보고들 중에는 피부의 수분 상태가 잘 유지될 때 감각 수용체의 반응이 크게 개선될 수 있으며 어떤 연구에서는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몸이 다르고 실제 반응은 혈관의 상태, 전반적인 건강, 신경의 상태, 심리적 요인, 기저질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지 감각의 개선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장점은 지구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찰이 줄어들면 몸이 너무 강한 자극이나 불편함에 의해 소모되는 정도가 줄어들고 반응의 리듬이 훨씬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통계 자료에서는 유지 시간이 평균 약 30%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묘사합니다. 즉, 이전에는 10분 정도 유지하던 분이 약 13분까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3분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년과 고령 남성에게 3분은 허둥지둥 끝내는 것과 둘 다 편안하게 시간을 가지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바세린의 얇은 막은 피부 표면에 생길 수 있는 미세한 자극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마찰로 인한 자극과 손상 위험을 낮춰줍니다. 피부가 덜 손상되면 다음번 자극에도 몸이 더 잘 반응하기 쉬워집니다. 통증이 줄어들고 긴장이 풀리며 감각이 선명해지고 자신감이 돌아오는 긍정적인 선순환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사용하시고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는 몇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바세린은 어디까지나 외부에서 돕는 보조수단으로 생각하셔야 하며 필요할 때 전문적인 의학적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 혈관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거나 비정상적인 통증, 심한 가려움, 붓기, 발적, 염증이나 감염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세린은 라텍스 소재의 콘돔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콘돔을 사용하신다면 바세린 대신 의료 권고에 맞는 수용성 윤활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바세린은 막을 형성하는 성질이 있어 위생 관리가 부족하면 땀과 세균을 붙잡아둘 수 있으므로 사용 전후 청결 원칙은 반드시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간단한 방법일수록 제대로 했을 때만 효과가 나고 안전은 언제나 효과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잠깐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지원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현재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를 확실히 배웠습니다. 남성 건강 문제는 단순히 약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활 습관, 식단, 심리 상태,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외부 환경까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제가 바세린을 권장하는 이유는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접근하기 쉬우며 제대로만 사용하면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62세 남성분으로 대기업의 임원 출신이었고 젊을 때 자신감이 매우 컸던 분이셨습니다. 재진 때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눈가가 붉어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성으로서의 기세를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몸은 그저 올바른 방식으로 깨워지기만 하면 되는 거였네요. 많은 분들에게 그 순간은 단순한 신체적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자존감이 되살아나는 깊은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몸이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5단계 사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빠르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이어지는 일정한 리듬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음부 준비입니다. 회음부는 고환과 항문 사이에 있는 피부 부위로 작은 부위이지만 매우 민감하고 골반 혈액 순환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세린을 아주 소량, 콩알 크기 정도만 덜어서 손끝에서 부드럽게 녹인 뒤 회음부에 얇은 막을 덮듯이 살살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세게 누르거나 거칠게 문지르지 마십시오. 오래된 나무에 기름을 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부드럽게 열리게 하려면 기름이 천천히 스며들게 해야지 힘으로 확 잡아당기면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살짝 따뜻해지면서 부드러워지고 몸이 서서히 이완되기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벼운 미세순환 자극입니다. 얇은 막이 생겨서 마찰이 거의 사라지면 회음부를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일정하게 문질러 주세요. 정확히 몇 번을 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치 따뜻한 차를 저을 때처럼 리듬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하면 어떤 분들은 아래쪽으로 따뜻한 흐름이 번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폭발하듯 강한 느낌이 아니라 조용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일부 연구 자료에서는 이런 가벼운 자극이 골반 반사 경로에서 신경활동을 최대 35%까지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저는 원문의 취지에 맞춰 이 수치를 유지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으십시오. 불편하거나 심하게 쓰리면 그것은 힘을 줄이거나 멈춰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생식기 부위의 감각을 가볍지만 깊게 깨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세게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령 남성에게는 세게 할수록 오히려 더 쉽게 지치고 더 쉽게 반응이 꺼질 수 있습니다. 바세린을 다시 아주 조금, 여전히 콩알 크기 정도 또는 그보다 약간 적게 덜어서 손에서 부드럽게 녹인 뒤 손을 뿌리 부분에 가볍게 얹고 끝쪽으로 천천히 쓸어 올리십시오. 충분히 천천히 해서 피부의 구간구간이 하나씩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좋습니다. 바세린의 부드러운 막은 작은 움직임도 훨씬 더 분명하게 느끼게 해주는데 이는 마치 잡음이 많던 라디오에 감도를 올려서 소리가 또렷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이 단계에서 아래쪽이 확실히 따뜻해지고 그때부터 몸이 스스로 순환의 스위치를 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반응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호흡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신경계와 순환계를 이어주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흡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며 건너뛰지만 실제로 깊고 고른 호흡은 횡격막의 리듬을 통해 골반 순환을 돕고 동시에 긴장을 크게 줄여줍니다. 긴장은 자연스러운 반응의 가장 큰 적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회음부를 아주 살짝만 누르거나
가볍게 쓸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터치하고, 내쉴 때는 힘을 완전히 풀면서 손의 움직임을 느린 리듬으로 이어가십시오. 일부 연구에서는 올바른 호흡만으로도 특정 상황에서 혈류가 추가로 25%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그대로 유지하되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을 개선하며 매일 깊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모든 과정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해운부를 따뜻하게 만들고 미세순환을 자극하고 감각을 깨우고 호흡을 결합한 뒤에는 움직임을 갑자기 끊지 말고 매끄럽게 이어가십시오. 갑자기 뚝 끊으면 리듬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아이디어는 감각과 순환 사이에 안정적인 통로를 만들어서 신경의 리듬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느낌, 몸 전체가 점점 더 깨어나는 느낌을 묘사합니다. 첫 반응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반응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입니다. 8년간 진료하면서 제가 확실히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시작 자체가 가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 리듬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져가느냐, 그리고 중간에 숨이 턱 막히듯 힘이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작은 괜찮은데 몇 분 만에 급격히 내려가 버려서 자존심이 크게 상한다고 털어놓으십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오래가는 핵심이 더 강한 자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리듬을 조절하고 힘을 적절히 조절하며 몸을 적당히 이완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물을 끓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불이 너무 세면 빨리 끓지만 금세 바닥이 나고 맙니다. 불을 적당히 유지하면 서서히 따뜻해지며 훨씬 더 오래 갑니다. 해음부와 뿌리 쪽이 충분히 따뜻해졌다면 바세린은 아주 소량만 추가해서 얇은 막을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자극을 갑자기 끊으면 리듬이 떨어질 수 있지만 너무 세고 너무 빠르면 몸이 빠르게 소모되어 쉽게 지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기를 한 곳에 붙잡아 두지 말고 흐르게 하라는 말이 있는데 믿든 안 믿든 그 뜻의 실용적인 면은 현대 생리학과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유지란 결국 흐름의 예술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보통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7분 정도 깊은 호흡을 유지하면서 숨을 들이마실 때는 뿌리 부위에 아주 가볍게 터치해서 순환을 부르는 신호를 주고 내쉴 때는 완전히 힘을 풀어서 긴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몸은 불꽃이 확 타오르다가 금방 꺼지는 것이 아니라 난로가 서서히 달아오르듯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62세 남성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힘을 주느라 오히려 더 빨리 지쳤고 더 빨리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리듬을 따라하니 몸이 훨씬 자연스럽게 반응해서 더 이상 제 자신과 싸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꼭 남기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나이의 남성 건강은 힘겨루기 대회가 아니라 몸과 삶의 리듬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효과를 얻으면서도 안전을 지키려면 많은 분들이 놓치는 주의사항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첫째, 절대로 너무 많이 쓰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은 얇은 막입니다. 두껍게 바르면 너무 미끄러워져서 감각이 오히려 떨어지고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두꺼운 장갑을 끼고 비단의 결을 느끼려는 것과 같습니다. 단 너무 적게 바르면 막이 부족해서 마찰이 남아있어 목표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한 번 사용할 때 적당한 양은 보통 콩알 크기 정도입니다. 둘째, 통증이 있거나 심하게 쓰리고 불편함이 오래 지속되면 즉시 멈추십시오. 참고 버티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도한 자극이나 숨겨진 건강 문제를 알리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60세 이상 남성일수록 준비 단계를 더더욱 건너뛰지 마십시오. 저는 조급해서 워밍업을 빼먹는 바람에 실패하는 경우를 전체 사례 중 최소 60% 정도에서 봅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따뜻하게 만들고 이완하는 시간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이후 반응의 리듬을 결정합니다. 넷째, 당뇨나 혈관 질환이 있는 분은 훨씬 더 가볍게 하셔야 합니다. 신경 민감도가 일반인과 다를 수 있고, 세게 하면 원치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위생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원칙입니다. 미지근한 물과 순한 비누로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린 뒤에 사용하십시오. 땀에 젖어 있거나 더러운 상태에서 바르면 막이 세균을 붙잡아서 염증 위험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많은 분들이 일주일쯤 하다가 효과가 없다고 말하며 포기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면 대부분 몇 가지 흔한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많이 쓰고, 어떤 분은 너무 적게 씁니다. 어떤 분은 준비 단계를 완전히 빼먹습니다. 어떤 분은 3일, 4일만 해보고 파란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다가 실망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세린은 약이 아닙니다. 파란 약처럼 수십 분 안에 몸을 억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감각과 반사 리듬을 회복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저는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는 꾸준히 한 뒤에 평가하라고 권장합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고 어떤 분은 한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는 완전히 정상입니다. 또 하나의 흔한 실수는 제품 선택입니다. 가능한 한 순수하고 무향, 무첨가, 무향료, 무색소 제품을 고르십시오. 고령자의 민감한 부위는 쉽게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흡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어떤 연구 자료에서는 호흡 조절만으로도 특정 맥락에서 골반으로 가는 혈류가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호흡을 몸이 리듬에 들어가게 하는 부드러운 스위치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포함시키십시오. 제가 다른 선택지보다 바세린을 추천하는 이유를 묻는 분들께 저는 항상 솔직하게 답합니다. 저는 가장 단순하고 구하기 쉽고 저렴하며 제대로만 쓰면 위험이 매우 적은 것부터 시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약은 매달 수십만 원이 들 수도 있고 두통, 어지럼증, 얼굴 홍조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심리적으로 의존하거나 점점 덜 듣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바세린은 몇천 원이면 되고 작은 한 통으로 몇 달을 쓸 수 있으며 올바르게 쓰면 전신적인 부작용을 만들지 않습니다.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허브 오일 같은 마사지 오일과 비교하면 어떤 오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되어 냄새가 나거나 체질에 따라 모공을 막거나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상업용 윤활제와 비교하면 향료, 파라벤, 기타 화학 성분 등으로 인해 얇은 노년 피부에 자극을 주는 제품도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 꿀, 알로에 같은 자연요법은 세균 오염 위험과 안전성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들이 모두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고령 남성이 부담 없이 가볍게 시작하고 싶을 때 바세린은 접근성이 좋고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것입니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라텍스 콘돔을 사용하신다면 바세린은 반드시 피하시고 그때는 의료 권고에 맞는 수용성 윤활제를 선택하십시오. 그렇다 해도 바세린은 어디까지나 외부 보조도구일 뿐입니다.
더 좋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안에서부터 몸을 살려야 합니다. 의학은 늘 말합니다. 국소적인 처치에는 한계가 있고 전반적인 접근이 훨씬 더 오래 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무엇을 먹어라가 아니라 왜 먹어야 하는지, 나이에 맞게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한국 인삼입니다. 오래전부터 기력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 온 전통 식품입니다. 서구의 일부 연구에서도 인삼을 꾸준히 섭취하면 특정 집단에서 활력과 남성 기능이 최대 30%까지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생삼, 건삼, 인삼차 모두 가능하지만 절대로 과용하지 마십시오. 50세 이후에는 꾸준히 적당히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둘째는 흑마늘입니다. 흑마늘은 발효 과정에서 항산화 성분이 크게 늘어나 혈관을 돕고 노화로 떨어진 혈관 탄력을 보완해서 아래쪽으로 가는 혈류를 훨씬 더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쪽에서 3쪽을 먹거나 흑마늘 진액 형태로 먹는 것도 부담이 적습니다. 다음은 굴입니다. 굴에는 아연이 매우 풍부한데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신경 전달, 근육 반응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쉽게 피곤해지고 자신감도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개에서 5개 정도만 먹어도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신선하고 깨끗한 것을 선택해서 식중독 위험을 줄이십시오. 또한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씨, 시금치, 브로콜리, 좋은 식물성 기름처럼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비타민 E는 세포막 보호와 순환을 크게 돕습니다. 저는 보통 견과류를 한 줌 정도만 많지 않게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음료로는 무엇보다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최소 1.5리터는 마셔서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순환과 해독을 돕도록 하십시오. 녹차도 항산화 성분 덕분에 좋고 하루 한 잔에서 2잔 이내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술은 큰 적입니다. 술은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리고 혈류를 줄이며 간에도 심각하게 해롭습니다. 커피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한 잔 정도는 괜찮을 수 있으나 많이 마시면 혈관이 수축해서 순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식사는 단백질, 채소, 복합 탄수화물을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메가3이 풍부한 생선, 살코기, 달걀, 콩류의 단백질은 회복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합니다.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공급합니다. 현미, 오트밀,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튀김, 단 음식, 가공식품은 체중뿐 아니라 혈관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최대한 줄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서 광고에 휩쓸리지 않도록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강조해야 합니다. 며칠 먹으면 갑자기 젊어지는 기적의 음식은 절대로 없습니다. 50세 이후의 남성 기능은 올바른 영양,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바세린 같은 보조도구가 함께 맞물리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 그림이 무너집니다. 성공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잠을 30분만 더 일찍 자고, 하루 20분에서 30분 걷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술을 줄이고, 깊은 호흡을 매일 연습하십시오. 기초가 좋아지면 어떤 보조 방법도 훨씬 더 잘 작동합니다. 운동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세 이후의 남성에게는 격렬한 운동보다 꾸준하고 적당한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순환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저 근육을 강화해서 발기유지 능력을 높이고 조루를 예방하며
방광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5초간 조였다가 5초간 풀어주는 것을 하루에 3번, 한 번에 10회씩 반복하십시오. 스트레칭도 잊지 마십시오. 하체 스트레칭은 골반 주변의 혈류를 개선하고 긴장을 풀어주며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깊은 수면 중에 생성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고 피로가 쌓이며 성욕과 기능이 모두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루 최소 7시간 이상 자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방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며 카페인과 술을 피하십시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테스토스테론을 떨어뜨리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성욕을 감소시킵니다. 명상, 깊은 호흡,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배우자와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문제를 혼자 안고 고민하다가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고민이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배우자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저는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각이 더 또렷해지는 것입니까? 더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감이 돌아오는 것입니까? 때로 진짜 답은 몇 분이냐가 아니라 내 몸이 아직도 내게 응답한다는 사실에서 오는 깊은 평안함에 있습니다. 남성 건강 문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여전히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기억하세요.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필요하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큰 변화는 때로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다는 신호로 댓글에 숫자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혈액순환을 더욱 돕는 구체적인 방법,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 그리고 고령자에게 정말 맞는 골반 주변의 가벼운 운동에 대해 훨씬 더 깊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남기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큰 변화는 때로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다만, 올바르게, 꾸준히, 그리고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바라며 하루하루 몸이 더 좋아지는 것을 가장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